돈은 사람들에게 유혹적인 것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돈은 개인, 가족, 사회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 도덕적 가치, 고유한 법적 가치를 돈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려는 욕구는 정당한 욕구이지만 합법적이고 진정한 돈을 가지려면 돈을 버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해도 악하고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쉽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예 중 하나는 멀리 미국에 사는 사라 스턴이라는 불운한 소녀의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세요. 불행한 소녀의 초상. 사라 스턴은 1997년에 태어났으며 미국 뉴저지 주 랩툰시티의 중산층 가정의 외동딸입니다. 사라의 부모는 마이클과 칼라 스턴입니다. 마이클은 레스토랑 매니저이고 칼라는 집 근처 초등학교의 교사입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 2016년 사라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19살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사라가 친절하고 쾌활하며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스포츠, 특히 소프트볼을 즐겼습니다. 사라는 학교 밖에서도 이 지역의 피자 가게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매우 활동적인 소녀로 젊음의 열정이 넘칩니다. 그러나 사라의 가장 큰 열정은 예술입니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며 유명한 미국 예술가 앤디 워홀을 크게 우상화합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장래에 그렇게 유명한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사라는 타고난 그림 그리기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술 선생님들도 그녀의 놀라운 능력에 놀랐습니다. 사라의 부모는 때때로 그들의 딸을 리틀 앤디 워홀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사라는 2010년대 청소년 그리기 대회에도 참가해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스턴 부부는 또한 사라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자신의 딸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미술대학에 진학하는 데 투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학교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유명한 공립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공연 및 시각예술의 국제 중심지입니다. 그러므로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열정을 키우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전체 미술대학, 특히 로스앤젤레스 미술대학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젊은 미래 예술가들의 꿈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녀의 흥미로운 점은 사라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2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리암 맥아타스니와 프레스턴 테일러입니다. 세 사람은 이성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늘 서로를 존중하며 오랫동안 끈끈한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2013년 사라가 막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 칼라는 난치성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사라와 그녀의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운 좋게도 리암과 프레스턴은 항상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리암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그녀의 친한 친구 2명이 근처에 집을 빌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여전히 순수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소중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라는 열린 미래를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라는 캐나다나 프랑스의 명문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리암에게 동반자를 사귀기 위해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운명적인 2016년 12월 3일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신비한 실종. 2016년 12월 3일 오전 2시 40분 택시 운전사는 911에 전화를 걸어 다리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는데 차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다리 중앙에 버려진 차량을 발견했다. 차 열쇠는 여전히 차 안에 있었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국이 그것이 사라 스턴의 차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사전 조사한 결과 차량의 파손 흔적이나 몸부림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라의 집에 가서 문이 열려 있고 집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지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라의 애완견은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의 아버지인 마이클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이곳에서 17시간 떨어진 플로리다 시에서 동료들과 함께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으며
마지막으로 딸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사라는 완전히 평범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받은 마이클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탔고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의 이웃인 로빈 드레이퍼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사라가 자신의 개를 매우 사랑했으며 개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빈은 또한 사라가 로빈의 집에 어머니의 오래된 물건 몇 상자를 남겨두고 다음날 아침 사라와 그녀의 친구가 이 상자를 로빈의 집으로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와 동행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리암 맥아타슨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리암의 집으로 가서 그 운명적인 날 사라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리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암은 전날 둘이서 식사를 하고 심부름을 한 뒤 사라의 집으로 돌아와 오후 4시 30분쯤 리암이 출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세라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리암은 또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암은 사라가 3년 전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고 아버지와 자주 논쟁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라는 우울해 보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캐나다로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리암에 따르면 사라는 자살을 시도했을 수도 있고 폐활한 외모 때문에 이전에 한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사라는 우울증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리암이 모든 질문에 답변했고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라이엄이나 그의 친구들에 대해 어떤 의심스러운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실종된 지 3일 후인 12월 6일, 사라의 가족과 친구들은 대규모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집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해 자원했습니다. 리암이 사라가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다리 옆에 버려졌고 사라는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여 다이버를 보내 강바닥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라가 정말로 뛰어들었다면 이 강은 바다로 곧장 이어지는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시신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절친한 두 친구인 리암과 프레스턴도 절친한 친구를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수색대에 합류했습니다. 사라의 집 길 건너편에 사는 이웃이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상에는 사라가 실종된 날 이른 오후에 사라의 차와 리암의 차가 사라의 집에 도착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4시 30분쯤 리암의 차가 그곳을 떠났는데 이는 리암이 오후 4시 30분에 출근해야 한다는 이전 진술과 일치합니다. 오후 11시 45분쯤 세라의 차는 집을 떠났지만 운전자가 실제로 사라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의 전화와 은행 카드 활동을 확인했지만 둘 다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카메라 하우스에서 그녀의 차가 버려진 다리까지 다양한 경로에서 카메라를 검토했지만 여전히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은 35번 국도 교량에 감시 카메라가 있고 근처 철교에도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두 카메라 모두 오래전에 고장났고 경찰이 증거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단서나 의심스러운 점은 나오지 않아 수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리암과 같은 영화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절친한 친구 앤서니 커리가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앤서니는 사라가 실종되기 몇 주 전에 리암이 소녀의 목을 졸라 죽인 다음 다리에서 던져 죽이려는 계획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는 리암이 이것이 영화의 줄거리라고 말했지만 실종 사실을 알고 나서 갑자기 기억해냈기 때문에 당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앤서니는 사라의 실종 소식을 듣고 갑자기 리암이 그에게 말했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앤서니는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다고 느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암은 또한 랜서나와 친구들에게 사라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사라에게 큰 돈 상자를 남겼고 리암이 그 돈 상자를 직접 눈으로 봤더니 그 돈이 현금으로 약 10만 달러인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유용하기는 했지만 경찰이 리암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앤서니의 이야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경찰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라가 사라지기 불과 몇 시간 전인 12월 2일 오후 3시경, 사라는 은행에 갔는데 사라를 태워준 사람은 리암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은행에 가서 현금 2만 5천 달러가 넘는 금고를 혼자 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리암에게 출석해 신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왜 그가 그날 은행으로 돌아온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리암은 중요하지도 않고 사건과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회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도중 경찰은 리암의 부모가 그를 위해 변호사를 요청했고 신문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들은 프레스턴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리암 맥 아타스니로 지목했습니다. 신비한 실종. 사라 스턴의 실종 뒤에 숨은 미스터리를 찾기로 결심한 경찰은 앤서니 쿼리에게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앤서니는 경찰 수사를 도왔고 두 젊은이가 만나기로 약속한 2017년 1월 31일에 리암을 비밀리에 녹음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리암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앤서니는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신의 차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앤서니의 차의 녹음 장치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그들이 다음에 들은 것은 정말 끔찍했고 경찰은 당시 앤서니가 차에서 듣던 리암의 냉혈한 증언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2월 2일 리암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사라의 집에 갔습니다. 사라의 아버지가 플로리다로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었고 리암이 가까이 다가와 30분 동안 목을 졸랐습니다. 그런 다음 리암은 사라의 저금통을 검색했지만 그 안에는 7,000달러만 발견되었습니다. 리암은 사라가 자신이 훔칠 수 있는 현금 더미를 가지고 있다고 항상 믿었기 때문에 극도로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인 후 최소한 5만에서 10만 달러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사라의 어머니가 남겨둔 돈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리암은 의심 없이 이 돈을 쓰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아직 처리해야 할 시체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분노와 실망을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리암은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라의 집 어딘가에 전화기를 떨어뜨린 것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프레스턴 테일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프레스턴이 도움을 주기로 동의했을 때 리암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일하러 떠난 후 프레스턴은 사라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녀의 몸을 집 밖으로 옮겼습니다. 이 남자는 시체를 덤불 밑에 숨기고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다리로 운반하기 위해 다시 사라의 집으로 가서 함께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17년 1월 31일 경찰은 사라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리암과 프레스턴을 체포했습니다. 리암은 그저 침묵을 지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프레스턴은 경찰에 협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리암에 대해 증언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프레스턴이 리암이 사라를 죽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한 이유는 리암이 최근에 도박을 더 많이 시작했고 파티와 술을 마시기 위해 나이트클럽과 바에 자주 출석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경찰을 현장으로 이끌고 그들이 사라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살인자의 선고. 리암 맥 아타스니와 프레스턴 테일러의 재판은 2017년 4월 24일에 열렸습니다. 그 후 리암은 1급 살인, 1급 강도, 2급 강도 흠모, 2급 장난 또는 인간 유해에 대한 모욕, 소란 유발, 3급 조사 방지 및 4급 물리적 증거 변조와 같은 많은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차례로 제시하고 비밀리에 녹화된 영상과 프레스턴의 증언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피고 일리암 맥 아타스니의 변호사인 카를로스 디아즈 코보는 비밀 비디오 테이프에서 앤서니가 영화 제작자이기 때문에 리암은 단순히 영화의 줄거리를 말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프레스턴의 증언은 변호사에 의해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가 그 차에서 말한 것을 증명할 증거는 없습니다. 너무 추웠고 너무 끔찍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변호인의 모든 노력은 자백 테이프의 힘을 거의 이길 수 없습니다. 리암은 기소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프레스턴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살인의 거의 모든 단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2019년 6월 28일 리암 맥에스트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프레스턴 테일러는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레스턴 테일러는 법정에 출두해 반성했지만 때는 너무 늦어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비한 실종. 그녀의 살인자이자 주모자가 노출되어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시신은 샤크강에서 결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라와 아버지의 관계는 리암이 말한 것처럼 결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아버지만큼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소셜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상태를 게시했으며 마이클이 방금 그녀를 위해 사준 새 신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클은 또한 가해자 리암 맥아타스니에 따르면 사라는 우울하지 않았거나 부정적인 자살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항상 삶을 사랑했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가장 친한 친구들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이 잔혹한 살인 사건 이후 수년 동안 이 사건은 냉혹한 배신의 성격 때문에 형사 사건에 대한 수많은 기사를 쓴 언론인 모리슨에게 계속해서 악몽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이용당하고 우연히 버려지는 방식. 그 젊은이들이 한 일은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재능 있고 열심히 일하고 역동적이고 예술적인 소녀가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난 것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었고 사라가 천국에서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